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본과생이 졸업하기 전 챙겨야 할 기본, 과, 너만의 특장점이란 주제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예과생이 본과 올라가기 전 챙겨야 할 기본이라는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이죠. 본과생 편인데 사실 이제 제 영상들을 쭉 관통하는 메시지를 몇 개로 요약할 수 있어요. 1번 아무도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않으니 각자 도생해라. 2번 무슨 과 전문의를 하는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테니 거기에 집중해라. 3번 이제 되지도 않는 재택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라.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죠. 오늘은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본과생이 졸업하기 전 챙겨야 할 기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은 진짜 의사 면허죠. 의사 면허 챙겨야 돼요.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이제 기본이에요. 본과 4년 투자해서 무슨 과 의사를 할지가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평생 4, 50년, 50년의 결정지을 여러분의 가족들의 행복까지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매 영상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의대생들에게는. 그래서 일단은 방황하지 마시고 본과 4년을 정말 올인해라. 진짜 중요하다. 사법고시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근데 본과 생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별별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업해서 뛰쳐나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업이 메인입니다. 부업이고 나발이고 사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의대 왔다는 거는 일단 의사는 따고 딴 거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의사는 따. 괜히 중간에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평생의 캐시카우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캐시카우를 그냥 쉽사리 포기한다? 제가 봤을 때 그걸 하고 싶어서 정말 30년 방황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허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의사면허는 따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왜냐면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맞물려서 지금 경제관념이 이제 흔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경제관념도 필요하죠. 고정비는 확실히 줄여놓으시고, 뭐 휴대폰 요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쓸 때는 써야 돼요. 괜히 되지도 않게 막 이렇게 절약한다고 이제 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 예, 그냥 그렇게 하고, 진짜 재테크 뭐 이상한 거 한다. 진짜 그거 제가 봤을 때 푼돈이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푼돈이에요.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마통 쓰면서 괜히 막 쪼들리면서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돈을 벌면 돼요. 여러분이 전문의가 돼서. 그래서 괜히 이상한 빚부터 만들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특히 의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현금 흐름이 일단은 어느 정도가 확실히 뒷받침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괜히 본가 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직업을 결정할 의대 온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의대 온다고 다 같은 의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딱 4년을 진짜 올인 하시란 얘기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에 갔다고 해도 또 같은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생활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방학 때 그냥 게임방 가지 마시고 당구장 가지 마시고 여러 필드의 분야의 사람들을 좀 만나서 객관적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고 저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캐치하거나 반성해서 고칠 필요가 있다. 결국엔 의사는 전형적인 서비스직이에요. 굉장히 정말 극한의 서비스직이죠. 사람들 다 대면해야 돼. 대면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푼도 못 번다. 진짜 돈을. 물론 이제 비대면 직종도 있겠죠. 환자를 보지 않는.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AI가 발전하면 비대면은 조금 쉽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대면인데 대면 에 이제 손 기술직이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미, 단시간에 호감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단시간에. 외모도 중요하겠지. 외모 중요한데 사실은 외모보다는 그 분위기, 애티튜드, 말투. 최소한 비호감은 되면 안 돼요. 비호감 되면 답 없어.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비호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인사이트가 없으면 할 말이 없지만 조금 뭔가 호감이 아니다. 그러면 노력은 해야지. 예, 뭔가 책도 읽어보고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뭐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해서 고쳐야 된다. 그게 인턴이 올라가면 이미 인턴부터 게임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대면 이제 서비스 직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칠 시간이 없어. 예. 물론 그때도 고칠 수 있겠지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학생 때 하루라도 머리가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고쳐야지 나중에 고친다 못 고쳐요. 예. 머리 다 굳어서 뭐 머리가 이만한데 어떻게 대가리가 다 컸는데 어떻게 고쳐. 그리고 최소한 인턴 돌면 바로 어플라이턴 정하라고 할 거거든요, 졸업하고.
그래서 몇 개 과 정도는 나 이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믿고 거른다. 이거랑 나 이과 좀 관심 있다. 이런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과를 할지랑 실습 때 뭘 고민을 해야 될지 이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도돌이표. 뭐가 중요하냐? 무슨 과 할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지원할 때를 본과 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당면한 성적도 중요한데 성적 기본이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근데 의외로 시험 보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 은근히 많습니다. 본과 때. 그럼 이제 성적은 이제 챙기고 최선을 다해 챙기고 성적 외의 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성적 다 똑같아. 뭐 이 대학 저 대학 막 다 박치기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공보이 때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학습이란 걸 이제 했다고 하면서 뭔가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수능 볼 때는 당연히 성적만 봤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의대 인턴 면접? 그냥 완전 형식적으로 봤지. 전공의 지원할 때 어플라이 턴을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인사하고 끝.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부터 그게 좀 바뀌었냐? 공보이 때 제가 좀 유튜브 보고 학습이란 거 했다 그랬잖아요. fellow 지원할 때, 제가 펠로우를 이제 지원할 때 그 스승님께 어필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 나 좀 쉽게 얘기하면 건방 떨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건방인지 자신감인지 허풍인지는 이제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공보이 동안 준비를 했다. 나는 나 같은 사람 못 찾을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필을 했던 거죠. 나 같은 사람, 내가 비록 저는 이제 서울대 펠로우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난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정도 안과 의사를 찾기는 어려울걸? 이렇게 제가 어필을 했었어요, 사실은. 나는 지금 3개국은 할 줄 알고 지금 4개국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 육군훈련소 표창도 받았고 뭐 이게 줄줄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진짜 시게임이 대단한 놈이니까 이런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나 뽑아라. 나 펠로우로 뽑아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어필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어필을 했던 거고 대학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뭐 서울대 대학원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지나갔겠지만 나 같은 인재는 없을걸? 3,000명씩 쏟아진 의사 중에 나 같은 사람 없었을 거다. 니네 나 안 뽑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썼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진짜 황당한데 그때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이제 이제 보셨던 교수님이 쟤 누구냐고 진짜 좀 특별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 스님께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허풍일 수도 있어. 허풍이지 사실은. 근데 젊은 패기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못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겸손히 믿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유튜브니까 막 건방 떠는 척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진 못해요. 예, 무슨 그냥 조용조용 사는 거죠. 근데 건방을 떨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교수 지원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도 사실 어느 정도 어레인지 다 하고 들어가는 건데도 그 예전에 제가 교수 지원할 때 그 영상 뭐 있었을 거예요. 올려놨죠. 똑같아. 나 안 뽑으면 엄청 후회할 거야. 나 안 뽑으면 나간다. 이런 마인드였고. 페이닥터 지원할 때도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로 뻥인지 진짜인지는 듣는 사람이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설득을 해야 돼. 그럴듯하게. 왜냐면 진짜 되지도 않게 건방 떨면 이거는 안 되는데 객관적인 자료랑 이런 걸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퍼포먼스를 냈었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에 돌이켜보면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못했지만 나중에 했죠. 나중에 이제 준비하고 나니까 내가 만약에 진짜로 힘을 다 내 전공과를 어플라이를 할 때 진짜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본과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너 같은 애를 뽑겠냐 이거예요. 진짜. 이거를 미리 항상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 같으면 뽑을래? 그럴 때 여러분이 언제 거의 붙을 거냐 하면 당연히 뽑지. 왜냐하면 이런 애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으면 여러분 거의 100% 합격입니다. 진짜 안 뽑을 수가 없어. 객관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그게 허풍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에 이제 이력서에 나올 거고 딱 봤을 때 내가 봐도 이거는 된다. 이런 확신이 들면 거의 100% 뽑힌다고 보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성적이 어느 정도는 뭐 맞춰줘야지.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요새 같은 시기에는 진짜 여기저기 학교에서 다 성적 박치기로 들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 외의 것들도 보는 추세예요.
어쩔 수가 없어. 수능 때만 시험 성적으로 보지 위로 갈수록 시험 성적 다 고만고만 애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다 똑똑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안 봐, 성적은. 왜냐면 이미 사다리 이렇게 쭉 올라왔어. 이미 검증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검증이 됐다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외의 특장점을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럼 뭘 쓸 거냐. 이 옛날에 한때 서브 인턴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진짜 시간 낭비고 가서 거기서 병원 식당에서 밥 처먹으면 뭐가 문제야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거. 바로 쓸 수 있는 옆 친구, 다른 학교에서 올 만한 친구보다 네가 잘난 게 뭐냐 이런 거. 그래서 병원 의국에서 이제 면접관이 주임 교수가 봤을 때 바로 쓸만한 거, 바로 필요할 거, 몇 년 안에 바로 이제 영양가가 있는 거. 예를 들면 난 당신들이 논문 쓸 때 논문 멋있처럼 쓸 수 있게 바로 도와줄 수 있게 통계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아예 대놓고 얘기 딱 하는 거예요. 나 통계 진짜 잘한다. 영어 작문을 기가 막히게 써서 내가 쓴 논문이 몇 개다. 나는 한 3, 4개국 정도 해. 니네가 학교에 가고 싶으면 나라 다 가.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그러니까 금전적인 서포트 말고 내가 이제 가이드 다 해줄게. 해외 연재 오면 내가 다 그거 해준다. 내가 에스코 다 해줄게. 사실 이런 어필도 먹힐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말씀드린 챗 GPT가 이제 발전을 하고 AI가 발전하면 이러면 인간으로서 장점이 점점 소멸될 수 있고 외국어가 장점으로서 그 매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거의 장점들 말고 뭔가 대체 불가한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려워, 점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1년 유급하고 1년 더 쓰고 이런 안 돼. 늦춰지면 안 돼.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고. 요새 시대에 먹힐 만한 거?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점점. 제가 생각할 땐 그럴 것 같아요. 나 진짜 인플루언서다. 나 유튜버, 인플루언서인데 성적까지 좋아. 그래 내가 그냥 날라리가 아니고 나 진짜 대단한 놈이다. 아니면 나는 진짜 돈이 많아. 진짜 돈이 많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지. 요새 시대에는. 어쨌든 모르겠어. 이걸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극호감인데 뭔가 확신을 주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별 볼일 없지만 진짜 내가 기계나 자신감 하나는 기가 막히다. 물론 뒷받침되는 뭔가 있어요. 성적이 기가 막히다던가 뭔가 장점이 있는데 나는 진짜 큰 인물이 돼서 이 의국 발전에 진짜 한 획을 그을 거다. 믿어봐라. 대성에서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의국에 기부금 시원하게 한번 역대급 기부금 한번 내보겠다. 내가 진짜 그게 꿈이다. 이 의국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키워준다면 내가 보은하겠다.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이런 기계도 괜찮겠지. 그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어렸을 때 젊었을 때도 생각이 나면서 와 저런 열정에 한 표를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든 진짜 다 안 뽑으면 니네들 진짜 후회할 수도 있다. 한 번 정도는 생각이 들게. 객관적으로 딱 들었을 때, 얘 뽑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는데, 우리 의국에? 이런 게 필요해요. 성적 중요하지. 성적 중요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역으로 잠깐 돌려 생각해보면 매년 그 과에는 그 과에 맞는 성적이 애들이 맨날 들어왔었어. 어떤 애 깽판 치고 어떤 애 잘하고 예측 못해. 그러니까 식상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적 당연히 들어오는 게 식상하지. 내년에 또 들어올 텐데. 그런 거 말고 그건 기본인데 뭔가 여지껏 없었던 뭔가 있으면 그런 게 있으면 먹힐 수도 있다는 거지. 공정함과 성실함을 대변하는 성적 외에 그것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다른 것도. 어쨌든 뭔가 먹힐 만한 기상천외한 특장점을 여러분이 본과 동안에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고안을 해둬야 된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떠올린 그 여러분만의 진짜 기상천외한 특장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야. 이놈이 좀 미친놈이네. 대단한 싹수가 보여. 이런 장점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게 진짜 여러분만의 상상인지 아니 진짜 먹힐 만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메리트가 있는지 객관화 작업은 선행이 돼야 된다. 왜냐면 여지껏 없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없어야 할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부모님들한테도 받을 필요가 있고 이게 맞는 건지 냉정하게 제3자가 봤을 때 결국 결론은 본과 4년 진짜 올인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평생 40년, 50년을 결정할 무슨 과 의사가 될지를 정말 결정지을 본과 4년을 성적을 잘 챙기시고 여러분만의 특장점을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채택을 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을 여러분을 뽑겠냐 여기에 자문을 해서 답에 확신이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끝.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